곡괭이를 들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고요.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선 우리의 대북 확성기, 일단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잠시 숨고르기 소강 상태입니다. 다만 언제 다시 위기가 고조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면서 이런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한 2005년 6년쯤에 우리 친구들 집에 갔는데 벽걸이 TV 평면 디스플레이 TV가 있는 걸 처음 그런 걸 봤어요. 이건 뭐 무슨 TV냐 하니까 그 교수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몰라 저거 남조선에서 만든 TV라고 삼성이라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서 이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일본 앞질러가지고 글로벌 1위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1등이 일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걸 앞질렀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김금혁 보좌관, 엘리트 탈북민 출신 김금혁 보좌관도 사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켜면 40km 떨어진, 휴전선에서 40km 떨어진 개성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이른바 레드벨벳 노래를 들으면 그거 따라 부를 정도로까지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북한에 살 때 삼성 벽걸이 TV도 보고 이승기, SG연합, 우리 유명 가수의 노래도 들었다. 이게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특히 탈북민 출신, 엘리트 탈북민이든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현직 보좌관, 과거 보좌관 출신이든 대북 확성기 효과에 대해서는 위력적이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래요. 네, 박충건 의원은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고위층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방문한 집도 굉장히 아마 북한에서는 특권층에 속하는 집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마크가 있는 TV를 가질 수 있는 집들은 얼마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중국제 이런 것들만 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북한에서의 어떤 정보의 유통, 이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당이라는 형태의 어떤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북한으로 보내는 여러 가지 방송들, 또 요즘 북한 있는 분들이 보면 USB나 CD 같은 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장마당에서 팔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USB를 보내면 그걸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만큼 아무리 통제가 심한 북한이지만 이런 어떤 정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박충건 의원도 그렇지만 거의 북한 말이 억양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이 MZ세대, 10대와 20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우리 문화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대북 확성기의 위력을 알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정부도 일단 지금 북한에서 일단 이 전단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뿌리면 다시 보내고 이런 식의 어떤 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건이다. 그런데 풍선 살포가 한창 이어졌던 게 바로 지난 일요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 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되짚어보면 아찔한 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님. 그제 낮 12시쯤, 그러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토요일 3차, 4차가 일요일 저녁에 있었다면 그 즈음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곡괭이들 들고 삽 들고 실제로 몇몇은 무장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군 경계 사격에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우리 군 동향 파악이냐 아니면 단순 실수냐, 이건 놓고도 지금 워낙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실이 인제서 공개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바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뒤늦게서야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군에서 판단할 때
지금 보니까 곡괭이나 삽들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일단 작업팀과 뒤에 있는 총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경호팀 그러게요. 같이 이제 왔다는 거거든요. 뭐 저 정도면 사실은 뭔가 어떤 우리를 뭐 공격한다, 침범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르고 실수로 넘어왔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을 아마 군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어떤 침범보다는 이제 실수로서 일단 판단하고 아마 뒤늦게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여정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어떤 이 공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고 그러게요. 등등 있듯이 북한이 뭔가 새로운 방법, 지금 기존의 방법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침략을 할 텐데 아마 북한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군의 이런 동향들 하나하나를 우리 군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뭐 곡괭이와 삽을 들었으니까 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시점인지라 그리고 또 이 또한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걸 두고도 합참이 또 이걸 왜 숨겼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수십 명 얘기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